백열 전구에 전구가 불이 켜지는 원리가 뭘까요? 이렇게 전기를 가열해 주면은 어떤 특정 금속, 특히 요새는 이렇게 옛날에는 다른 것으로 썼는데 이렇게 텅스텐을 씁니다. 가열해 주면 열을 2,700도 정도 견디면 그 이상 이제 빛이 방출되더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필라멘트라는 구조가 보통 텅스텐으로 이루어졌는데 백열 전구도 그렇고 형광등도 그렇습니다. 백열 전구는 유리구, 필라멘트, 지지대, 꼭지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필라멘트, 지지대, 꼭지세.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안테나 같은 것도 이렇게 전줄로 그 안테나를 통해 설려보내면 공간 중에 이게 전파되더라.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안테나, 무선 안테나 이렇게 공기를 전류를 갖다 지속적으로 쭉 보내면 이게 전파가 멀리 나가더라. 잠깐만 짧게 보내면 조금밖에 안 나가고 전류를 지속적으로 공간 중에 전파하니까 이게 공간 중에 전파가 되더라. 그게 이제 전파예요. 전기가. 네. 금속을 통해서 보니 금속의 형태는 다양하다. 안테나도 차량 안테나도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냥 길쭉한 금속이어도 나간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필라멘트 지지대. 그래서 출력이 높다라는 것은 전력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멀리 보낸다. 이렇게 출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출력이 작으면 몇 미터밖에 못 가거나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이것도 전파를 만드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전기가 통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필라멘트 지지대, 꼭지세, 꼭지인데 그래서 전기와 불을 켜기 위해서는 꼭지와 꼭지세가 전선에 연결되어야 되고요. 꼭지에만 전선을 연결하거나 꼭지에서만 전선 연결하면 전기와 불이 켜져 양쪽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속으로 만들어. 왜냐하면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열이 축적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빛이 발생하는 이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필라멘트 올라가면서 그 이상을 할 때 빛이 나오더라. 그래서 텅스텐을 만드는 필라멘트는 3000도까지 빛이 올라간다고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불이 켜 있는 전구는 매우 뜨거운 상태. 그래서 백열 전구의 유리구석은 기체가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드나 아르곤과 지성과 기체인데 기체 안 돼도 빛은 나와요. 자, 이렇게 전구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빛이 안 나도 안에 딱 알갱이 같은 구조를 줘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오목하는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빛을 증폭할 수 있다. 그런 알갱이들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알갱이 종류는 이제 100가지, 1000가지 수십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서 가지고 빛을 증폭해서 보내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안에 또 오목한 레이저 빛을 증폭할 때도 오목한음을 봐주거나 이렇게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이거 보세요. 볼록렌즈 UV 장치에 쓸 수 있는 수많은 볼록렌즈 작은 볼록렌즈를 만들어가지고 핑크빛 때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이걸 얘기한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걸 카이스트도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는데 그 기술이 많이 나와요. 쓰지 마세요. 여기서 작은 볼록렌즈에서 큰 볼록렌즈 집중해서 빛을 증폭한다.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거나 오목한 놈 또는 오목한 옥몰렌즈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빛을 증폭합니다. 두 가지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증폭한 다음에 열을 좀 가해서 빛의 사이즈도 대중소로 이렇게 하는 조사. 레이저 가공기나 자동장 이런 장비에서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 20가지도 넘게 할 수 있어요. 전력을 빛의 사이즈마다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어요. 발광 소자 방식의 이렇게 LED 전구 등에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으시거나 방막 트렌드에서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거나 PM 반도체에도 강중량으로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나 방막 트렌드 전극을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때는 약간 두꺼운 놈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두껍게 하면 발열 때문에 좀 그래서 이렇게 과부하가 걸 가능성이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안에 이렇게 어떤 PM 반도체라든지 발광 이렇게 다이오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막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가 아닌 말을 좀 졸려가지고 방막 트랜지스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하고 PM 반도체도 전극을 여러 개 주고요. 방막 트랜지스터 전극을 여러 개 줍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 안에도 제가 이게 전극이 이제 음극 양극 한 개씩만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개로 주시면 제 기술이 그거는 다 배터리 모듈들이 다 남겨져. 이 안에도 모듈로 10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개의 꼭지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세요. 전구도 건전지도 여기다가도 여기 두시면 이게 카페시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류의 방향이 우세에서 이쪽으로 나온다고. 이쪽에 두면 이쪽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만들 때
꼭지를 여기 두 개, 꼭지가 여기 있어도 제기선 꼭지 두 개 있으면 여기 전기선을 연결을 똑같은 굵기다고 했을 때 여기는 한 선만 연결하고 두 선 연결하면 전기가 우세한 쪽으로 이쪽 방향이 흐르고 반대로 하면 반대로 이쪽으로 흐릅니다. 한 선만 연결하고 한 선만 연결하면 여기는 어프 시키고 온 시키면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전기가 우세한 쪽으로 양방 정매 양방 만들 수 있다 이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쓰지 마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기술의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양을 따라서 전구의 밝기는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은 이런 것도 전기의 수용고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줘도 얘가 그거밖에 받아 먹지 못해요. 먹는 게 적어가지고 입이 짧아서.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구리선을 이렇게 대중소로 합시다. 전기 흐르는 구리선을 얇은 구리선은 그거밖에 전기가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리선을 통해서 언오프 시켜가지고 하거나 강중력으로 빛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뭐 배터리 방식이다 또는 전기선 방식이든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시켜 한 개에서 연결하냐 두 개에서 연결해 세 개에서 연결해서 언오프 시켜서 전기 창고에서 많이 적게 갖다 쓸 수도 많이 갖다 쓸 수도 있고 그 방법으로 또 전기 강중력을 만들어서 파워를 스피커에도 이런 방식을 쓰거나 또 가전에는 다 돼. 드라이기도 쓸 수 있고 히터기도 쓸 수 있고 선풍기도 쓸 수 있고 자동차 배터리 같은 데도 이렇게 5개 10개로 만들어가지고 언오프 시켜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이 현대기아차에서 그걸 쓰시던데 그다음에 그 파워뱅크 같은 데서도 이렇게 5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들어가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이렇게 세 개 쓸지 전기 창고예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12.5V, 30V, 60V, 110V, 210V YTN 어떤 그 파워뱅크 회사를 하시던데 전자 혈액기판 구조에서 이것이 들어가시면 제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 전기선이 5개 연결해 있다. 전기는 각각 들어온다 했을 때 동일하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전기선의 굵기를 대자리, 중자리 그래서 한 개에서 연결하냐 전기선을 두 개에서 연결하냐 세 개에서 연결해야 언오프식으로 해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는 제기술입니다. 전기는 다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써서 파워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펠러 회전수를 양쪽 틀리게 줘서 조향하거나 언오프 이렇게 뭐죠? 가변 프로펠러를 통해서 아래로 본다. 근데 현대기차에서 그걸 비행체 기술을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한 중소기업 운영 삼성 같은 기업 저기서도 들어오더라고요. 현대기아차도 제페에서 광고 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 카이트에서도 저기술이 많이 나와요. 부단으로 쓰시면 지적재산 일반 구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세계 정부 차원에서 일단 여기는 다 들어왔다. 페이스북에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광고를 내시더니 때문에 정부란 이런 국정원 이런 정보통신산업자 국방 이렇게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화관광 보건복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발로로 막 100군데가 들어오셨네. 미국도 지금 백악관 차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로 하셨는데요. 미국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한 50명 이상 발로 하신 것 같은데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전 세계 그걸로 특허를 내보든가. 그래서 그걸 내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건데 이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특허는 다 우리가 보는 데서 신규 방송에서 발표한 걸로 갖고 특허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표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이든 발표하는 그걸 보고 특허를 주지는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될 수 있어요. 정치 공무심이 있든 어쨌든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기서 외국에 사갔을 때 거기서 하지 저는 하지 않아요. 소송 같은 거. 저기서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보시면 필라멘트의 모양이 틀려지는데요. 20W 이하인 경우에는 용수철 모양으로 감긴 코일이 하나가 되어 있고 20W 이상의 용수철 모양 감긴 코일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에 따라서 전기 양을 따라 전구의 밝기가 틀려진다. 이중 코일을 향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기준 코일을 하면 소용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전류가 이게 약간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본데, 이게 전류가 뭐랄까 직선 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을 일으켜. 그래서 안테나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어떤 서로 파행에 드는 마이크로를 보자면 서로 파행 적외선 전파다 뭐 다른 이렇게 다 다른 파도 다 돼요. 서로 다른 파를 묶어서 쓰면 강한 고열의 현상이 뭉쳐서 융합하는 현상이 나요.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제 방식이 아니라 물에다 조사해가지고 전기분해, 열분해, 볼분해 해서 수소산소 추출에 쓴다. 아니면 지상 방사할 때도 이렇게 전자기도 서로 다른 파행 마이크로웨이브 파, 뭐 적외선파 이렇게 음파 모든 종류의 파형을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에너지가 세다.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다는데 전자레인지 고기 있듯이 병사력을 죽이거나 충격 실신하거나 아니면 대공 방어막으로 해서 쏠 때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시거나 안테나가 회전 방식이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센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서로 중첩해서 대공 방어막에서 전파를 쏠 때 하늘에 강한 스파크가 번개치는 현상과 더불어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나서 드론 같은 때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전리층을 태우는 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것을 실험해서 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로 드론 때 200대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해서 제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영국 MI역도 들어오시고 찰스왕 쪽도 들어오셨는데 팔로우는 그쪽에서 하셨어요. 마이크로프트 빌 게이츠도 들어오고 머스크도 들어오고 저는 팔로우 사기 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하셨어요. 인도 정부도 들어오고 캐나다 정부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군도 들어오고 미국 군 부대가 100군데 이상 소개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치인도 한 50명 이상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인도 정치인도 들어오고 인도 모디 총리도 들어오고 중국 정보기관은 중국 정보기관하고 한국 정보기관하고 캐나다 정보기관 영국의 MI역 들어오고 미국의 CIA 불발해도 국토안보부 산하의 방첩기관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보기관 차원에서 보고 계셨던가 본데 나중에 됐잖아요. 연결하고 계약을 하면 정치인하고 만나잖아요. 외국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 갖고 김영란법 생각,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 그런 요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어떤 데는 다 쓰인 데도 있던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기업만 만난다. 전화도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끊어버립니다. 안 만난다고 하시지 마세요. 쓸데없이 피곤하니까요. 하셔도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구 안쪽을 뿌옇게 만드는 것은 유리구 안쪽을 뿌옇게 만드는 눈부신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백열 정부도 형광등이 집에 중량치 많이 사용되는데 1938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발명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형광등 안에도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구 형태든 뭐가 되게 오목하는 게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빛을 증폭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오목하는 파주거나 볼록볼록하면 되나 다이아몬드 코팅 알갱이 집어넣으면 거기 안에서 빛이 머물면서 증폭한다. 이 기술을 다른 데서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스 안 넣어도 돼요. 네, 가스 안 넣어도 만들 수 있어요. 형광등은 기다란 유리관으로 형광등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여기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형광등 기다란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유리관 양쪽에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광등은 유리관으로 안 들어가서 안 깨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어떤 필라멘트 뭐 교체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나 다른 부품을 교체하는 식으로 형광등을 만들어도 안 깨지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면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겠죠. 네온사인 아시죠? 네온사인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유리로 만들어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방소밀 끝도 안 하고 일단 저기 반득 관제적 구리에러기 저기 반득 구리에러를 이용해가지고 또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걸로 이게 광 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면 크리스마 전구 방식으로 해도 발광 다이오드 방식이든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다. 뚜껑 열어갖고 넣을 수도 있다. 색깔도 네온사인을 색깔도 줄 수 있다. 색깔도 수십 가지 중에서 어느 부시가 반짝반짝 그럴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판으로 만들어서 크리스마 전구나 이렇게 박였던 베개 크리스마 전구로 좀 더 작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안에도 광선 밑것단 여러 개 들어가지고 여기서 여러 색깔을 온오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미니 발광 다이오드 들어가서 몇 개가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전원은 강중력으로 줄 수 있어요.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고. 그래서 이게 발광 다이가 40개 있다면 전기를 각각 넣어주고 온오프를 수 있고 색깔을 넣어주고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느 쪽에 빛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조색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에도 디스플레이 장치에 들어가 색깔을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방막 트랜지스터 안에 여러 개 들어가거나 전극이 여러 개 있거나 핀 반도체도 여러 개가 하나인 그런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도가 되고요. 뒷자리, 중자리, 솔자리도 있을 수 있고 핀 반도체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안에 겉에 양쪽에 필라멘트가 있고 전원 연결되고 필라멘트에서 가열이 되면 빛이 나면 안에서 이렇게 어떤 수은이라도 아르곤 고사를 넣어가지고 안 넣어도 빛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안 넣어도 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서 이게 반사 안에를 그냥 반사층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거 없이도 다이아몬드 커팅, 오목 카놈을 파서 반사층으로도만 만들어 놓더라도 현재 형광등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은 굳이 열에만 견딜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딱 차단을 열 때문에 그러는데요. 유리관 이게 만드는 이것을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열만 좀 차단시키면 열이 이제 빛이 방사되는 부분은 나머지는 플라스틱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어요. 형광등 이렇게 만드시면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가 닫아서 이렇게 뭐 전극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필라멘트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가스 넣을 필요는 뭐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이라는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태어나고 수은과 아르곤이 활발하게 이 수은기체와 전자가 잘 부딪히게 자외선이 나오게 된다. 수은기체가 자외선을 내어놓고 이 자외선이 유리관 벽에 발라져 있는 형광물질에 닿으면 가시광선으로 변해서 유리관 밖으로 밝은 빛이 반도체 소자 방식으로도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형광등을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소자에다가 빛을 흘려가지고 레이저 빛도 만들, 레이저 다이오드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LED 전구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LED 전구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깨지지 않는 형광등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단가가 되게 싸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요? 어쨌든 지금 형광등이 수은기차 전자가 붙어 자외선이 나오게 돼. 수은기차 자외선이 이렇게 자외선이 유리관 벽에 발라져 있는 형광물질에 닿으면 가시광선으로 변해서 유리관 밖으로 밝은 빛이 난다. 형광등을 켠 순간부터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밝아지는 것은 형광등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보다 시간이 지나거나 수은에서 내놓는 자외선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형광등 불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광물질을 섞어서 해서 백열전은 다르게 형광등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안전기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방식으로도 빛이 증폭돼서 나올 수 있다. 꼭 레이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자 보십시다. LED 전구등, LED 전구 반도체 소자, LED 전구의 반도체 소자를 좀 보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인데요. 아까 전에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도 지금 안에 형광등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갖고 하기도 되고 필라멘트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쪽 부분만 열을 견딜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고형태가 됐던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하거나 안에를 오목으로 파주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빛을 증폭하여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형태는 형광등이나 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전조등도 할 수 있고 뭐 다른데 조명으로 다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다 아니면 레이저 다이오드다 아니면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LED 전구는 발광 다이오드 약자로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류를 흘려주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다.
그래서 이게 레이저 다이오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하여서 만들고 에너지 효율 수명이 긴 친환경 전문 기술이다. 이 전기 에너지를 넣으면 직접 이렇게 필라멘트 방식으로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백일 전구 방식이고요. 형광등이라면 LED 전구 방식은 빛을 넣으면 이렇게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거 있고 레이저 다이오드는 이렇게 해서 빛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 에너지를 직접 비례적으로 변하는 원리다. 그래서 LED 전구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인데 그래서 백일 형광등을 다르게 사용된 반도체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LED 전구를 이용해 가지고 형광등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레이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까 그걸로도 형광등 만들 수 있다, 전구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자동차 전조등 만들 각종 조명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여러 개를 놓으면 좀 더 좋다. 여러 개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 열을 견디게 어떤 여러 개를 레이저 다이오드다 그러면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렇게 저기에서 그 빛이 나오는 파형을 여러 개를 섞었으면 좀 더 융합빛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에다 알갱이를 갖다 오목가놈을 봐줄 때 여러 개의 알갱이 이렇게 대중소로 넣고